안녕하세요. 벤츠 타는 쌍둥이 아빠 벤쌍입니다. 보통 우리가 AMG라고 하면 고성능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성능 차량이라고 하면 한 400마력 이상대, 최소한 380마력 정도는 돼야 고성능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은 306마력이기 때문에 고성능 차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출력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수치상으로의 이 306마력이 AMG 모델의 마크를 달 정도로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는 주행을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나 커브를 돌아 나갈 때 그런 주행 느낌이 이 몸으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전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차량이 300마력으로 경쾌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주행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밟아보면 발린 쪽쪽 이렇게 바로 치고 나가거든요. 이런 경쾌한 느낌이 있는 차량이라서 주행의 재미가 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진 구간에서 살짝만 밟아도 이렇게 쭉 치고 나가거든요. 약간의 커브길에서 이렇게 돌려보면 확실히 이 AMG는 이 커브든 직진이든 기본 이상은 해줍니다. 그러니까 AMG 마크가 달려있다라고 하면 이런 주행 성능은 기본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이게 앞쪽 바퀴에 캘리퍼가 포피가 들어가 있는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브레이크도 상당히 잘 들어요. 그리고 엑셀을 밟으면 바로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이 재밌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전륜에 맥퍼슨이 들어가고 후륜에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이 서스펜션의 느낌, 노면을 물고 가는 느낌은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직진 구간에서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를 쭉 치고 나가면 노면의 느낌이 몸으로 바로 전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조금 단단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갔을 때는 좀 부드러운 주행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AMG 차량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차량의 크기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 도로의 느낌이 조금 더 몸으로 바로 전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CLA 45S 모델을 주행할 때는 이 정도의 단단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컴포트 모드로 비교했을 때는. 근데 이 차량은 아무래도 차량의 크기가 작고 조금은 서스펜션이나 스테빌라이저가 조금은 더 단단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 때나 차선 변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치고 나갈 때, 그리고 커브를 돌아 나갈 때
이 차량에 주행하고 있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제가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노면을 물고 가는 느낌도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마치 카트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다가 경쾌하게 이 레이저를 쏘듯이 쭉쭉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운전의 재미가 좋은 차량이에요. 여기서도 직진해서 이렇게 쭉 치고 나가면 잘 치고 나가거든요. 이 차량에는 DCT 7단의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기어 변속이 빠른 편이에요. 보통은 이 벤츠 차량이 9G트론의 경우에는 5단에서 6단 넘어갈 때 조금 끊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DCT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9G트로닉보다는 변속 속도도 빠르고, 변속을 할 때 그런 꿀렁거리는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E클래스 250을 지금 1년 이상 주행을 하고 있는데, E클래스에 적용되는 이 9G트로닉은 5단에서 6단 넘어갈 때 조금 꿀렁거리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DCT 7단을 주행을 할 때 그런 미션 느낌은 변속이 일단 빠르고, 그리고 변속을 할 때의 그런 꿀렁거리는 느낌도 별로 없어요. 제가 CLA 45S 모델을 주행을 할 때도 그 차량에도 이 DCT 8단 미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의 주행 느낌이나 기어 변속을 할 때의 느낌, 그런 기어 변속의 속도도 되게 좋게 느꼈는데, 이 DCT 7단도 상당히 좋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량이 조금 달궈졌기 때문에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컴포트보다는 이 주행을 할 때 엑셀을 밟으면 이 차가 치고 나가는 그 응답성이 훨씬 빠른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DCT 7단 미션의 그런 변속 속도도 빠른 걸 느낄 수 있고, 좀 밟으면 차가 바로 치고 나가거든요. 이 확실히 차량이 아반떼보다도 작고, 그리고 차량의 공차 중량도 1400km대 한 1500km 정도의 가벼운 차량이기 때문에 이 엑셀을 밟았을 때 이 치고 나가는 응답성이 상당히 빠릅니다. 직진 구간에서 이렇게 쭉 밟아보면 바로바로 치고 나가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이렇게 컴팩트한 차량을 탈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주행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마력이라고 차가 좀 잘 안 나갈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성향이 차량이 좀 묵직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CLA 45S 모델 아니면 그 이상의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묵직한 느낌보다는 경쾌하고 레이저를 쏘듯이 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CLA 45S보다 이 모델을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자, 방금도 스포츠 모드에서 이렇게 커브길을 돌아 나갔는데 롤링이 거의 없어요. 와인딩도 좋네요. 이렇게 확실히 제가 AMG 차량을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AMG 마크가 달려있다는 거는 우선 기본 이상의 그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6천만원짜리 차량에 옵션이 좀 부족해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는 차량이지만, 이 퍼포먼스 하나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400마력 이상의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AMG 모델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엔트리 모델로는 충분히 AMG의 그런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이에요. 이 고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타보시면 이게 너무 고출력이다 보니까 이 5단이나 6단 그 정도 단수에서 레드존에서 RPM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엔진의 소리만 너무 크고 기어는 변속이 잘 안되고 주행 느낌도 꿀렁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에는 그런 느낌이 없네요. 그만큼 엔진의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70km로 길 돌 때 엑셀을 쭉 밟아보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AMG 모델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커브 능력이에요. 이 AMG 모델을 탈 때 이 커브 능력이 좋은 이유는 스테빌라이저나 안티롤 바나
이런 전자제어 장치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커브를 돌아 나갈 때 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엑셀을 밟고 이렇게 커브를 돌아 나가도 안정적으로 커브를 돌아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AMG 차량의 장점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컴포트 모드에서 커브를 돌아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 70km까지 올렸다가 커브를 돌아 나가 볼 텐데, 여기에서 쭉 치고 엑셀을 이렇게 밟아봐도 차량의 롤링이 거의 없거든요. 생각보다 이 A35 AMG 모델의 커브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앞쪽에서도 커브를 한번 돌아 나가 볼게요. 지금 80km에서 커브를 돌아 나가 볼 텐데, 아까 속도 줄였다가 엑셀을 쭉 밟고 쭉 치고 나가잖아요. 이 차량의 이 커브 주행 성능은 상당히 좋네요. CLA45S 모델을 주행을 할 때 커브 능력이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이 CLA45S 모델을 주행할 때 커브 능력이 좋은 이유는 이 앞바퀴와 뒷바퀴의 동력을 배분해주는 그 동력 배분의 비율이 0에서 100까지 자유롭게 가변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 그러니까 AMG A35 모델은 0에서 100까지 앞바퀴와 뒷바퀴의 이 동력 배분을 가변식으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50대 50 비율까지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동력 배분을 해주거든요. 근데 커브를 돌면서 느껴보면 CLA45S 모델 대비 그렇게 많이 부족한 느낌은 없어요. 이 차량을 주행할 때 이렇게 엑셀을 밟아보면 내가 엑셀을 밟았을 때 차가 바로바로 치고 나가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컴팩트한 세단이고 이 컴팩트한 세단이 300마력 이상의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인젝터가 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젝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피에조 인젝터나 솔레노이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인젝터는 피에조 인젝터입니다. 피에조 인젝터가 솔레노이드 대비 가격이 조금 비싼 것도 있지만, ECU가 이 인젝터에 연료를 분사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솔레노이드보다는 한 3배에서 5배 가량 빨리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에조 인젝터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을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빠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피에조 인젝터는 보통 보시에서 생산을 하고, 솔레노이드는 델파이에서 보통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근데 델파이에서 그런 솔레노이드의 인젝터를 이 피에조만큼의 반응 속도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요즘에는 피에조 인젝터가 솔레노이드보다 확실히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차량의 구조나 설계를 할 때 취사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둘 다 좋은 인젝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 220D에는 솔레노이드 인젝터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 디젤 차량에 직분사 방식의 인젝터를 많이 적용을 하는데, 가솔린 차량에는 이 직분사 GDI라고 하는 그런 직분사 방식의 인젝터를 적용을 하는 게 고성능 차량에 많이 적용을 해요. 이 차량에도 이 피에조 인젝터가 아마 직분사 방식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300마력 차량이라고 하면은 벤츠 모델 중에는 이 350 모델이 있습니다. 이 350 모델이 299마력이니까 이 350 모델이 300마력의 주행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350 모델은 이 차량의 크기가 이 차량보다는 좀 크죠. 이 350 모델을 주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이 남아돌 정도로 그런 출력이 좋은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 350 모델은 확실히 크기가 있다 보니까 출력이 좋고 뒤에서 밀어주는 힘도 좋은데 약간은 그런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아무래도 차량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경쾌한 느낌이 있어요. 이 350보다도 훨씬 잘 치고 나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직진 구간에서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이 350보다 훨씬 잘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촐랑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레이저를 쏠 때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경쾌함입니다. 제가 CLA45S 모델의 차량을 하고 그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몇몇 분들이 데일리카로 타기 어떠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 차량을 두 개의 차량을 다 타보면 A35 AMG든 CLA45S든
데일리 차로 타기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이 좀 단단한 거는 있지만 뭐 그래도 이 데일리 차량으로 타기에 너무 단단하다, 너무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으로 장거리를 주행을 하기에는 좀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죠. 뭐 4-5시간 운전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한 2시간 정도의 데일리 주행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AMG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맨 원엔진, 한 사람의 엔지니어가 하나의 엔진을 전담 마크해서 만든 다음에 그 차량 엔진에 덮개 자신의 사인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게 원맨 원엔진이라고 하는데, 이 원맨 원엔진에 해당하는 차량과 원맨 원엔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그리고 EQ부스트라고 하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차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맨 원엔진에 해당하는 차량은 GT 모델, 그리고 AMG 뒤에 45나 63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차량이 원맨 원엔진에 해당하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CLA45S 모델이나 CLA45 그리고 S63 같은 차량이 원맨 원엔진에 해당하는 차량이고, 이 원맨 원엔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AMG 뒤에 숫자가 35, 43, 53 이런 숫자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원맨 원엔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에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A35 차량이나 C43, 243, 253 이런 차량이 원맨 원엔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이 253 같이 뒤에 53이 붙는 차량은 EQ부스트라고 하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차량이 아무래도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옵션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빠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고, 그리고 통풍 시트도 안 들어가 있고, 뒤쪽에 공조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열에서는 뭐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핸들도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여기 레버를 이렇게 제껴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차량이에요. 그런 옵션을 제외하고 이 출력에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재미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주행 모드에는 조금 독특한 모드가 빙판길 모드가 있습니다.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옮겨보시면 제일 위쪽에 이렇게 빙판시라고 적혀있는 빙판길 모드가 있는데, 겨울에 이 차량을 빙판길로 해놓고 주행을 하면 좀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빙판 모드로 이렇게 해놓고 주행을 해보시면 출력을 조금 낮춰주면서 이런 빙판길에서 그런 위험을 조금 해지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의 서스펜션에는 앞바퀴에 맥퍼슨이 들어가 있고 뒷바퀴에는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에 자료가 워낙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는 있는데, 네이버에 보면은 앞바퀴 뒷바퀴 모두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이 앞바퀴에 멀티링크가 아니라 맥퍼슨이 들어간 게 맞아요. 엔진룸을 봐도 이 엔진이 이렇게 가로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컴팩트한 차량에 엔진이 가로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 때는 이 멀티링크를 이 구조상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네이버에는 이 전륜에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정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차량에는 전륜에 맥퍼슨이 들어간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의 핸들을 보시면 이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타공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거든요. CLA45S 같은 모델은 이쪽 타공으로 들어가 있는 이쪽 부분이 알칸타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알칸타라가 촉감은 좋은데 좀 미끄러운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량을 주행을 할 때 한 손으로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이쪽 가죽 부분은 괜찮은데 알칸타라 쪽은 좀 미끄러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나파 가죽 정도로만 다 마감 처리를 하는 핸들을 또 선호를 합니다. 이 AMG 차량의 엔진 소리는 사자의 울음소리라고도 하는데, 제가 CLA45S 모델을 탔을 때는, 또는 다른 GT 모델이나 다른 AMG 차량을 탔을 때는 그런 울림의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그런 울림의 느낌보다는 약간은 그런 세련된 느낌? 조금 정제된 느낌의 그런 엔진의 소리가 느껴집니다.